안녕하세요. 중장년 창업을 도와주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노라조라는 그룹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창업자분들이 배워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라조라는 그룹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2005년도쯤에 아마 이 슈퍼맨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던 그룹인데요. 노라조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복장,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 가사말로 우리 가요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라조가 발표했던 곡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곡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작년에 발표했었던 사이다라는 곡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발표했던 카레, 고등어, 야생마 이런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노라조가 가지고 있던, 노라조가 뭔가 자신의 그룹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니어 창업자분들이 그 안에서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노라조가 작년 8월에 사이다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사이다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컴백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이다 관련된 분장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사이다 CF를 찍겠다라는 부분으로 예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카레나 고등어라는 노래를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 그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뭔가 CF를 찍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 노라조라는 그룹이 사이다 광고를 찍었다는 걸 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동안 써왔던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좀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노라조가 CF를 찍게 된 데까지의 어떠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장년 창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노라조라는 그룹은 연예인이죠. 그 연예인이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TV에서 그 다음에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인데요. 사이다 광고 이외에는 다른 광고들을 찍을 수 있는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연예인들이 어떠한 특정한 CF를 찍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광범위한 부분,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광고를 찍으려고, CF를 찍으려고 하지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광고를 찍으려고 노력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 자체가 하나는 맞다 하나는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노라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단순한 스스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냥 모든 광고는 다 땡큐 라는 부분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아마 어떠한 광고도 찍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시니어 창업자분들도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한 타겟팅, 분명한 목표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내가 점포를 열고 내가 무언가 사업을 벌린 다음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진행하시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노라조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생도 어떤 명확한 타겟팅과 명확한 목표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자체를 무시하고 진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그 실적이나 성과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초밥집을 오픈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초밥집을 오픈하시면서 제가 오픈날 방문했었거든요. 오픈날 방문했을 때하고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하고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하고 메뉴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뭐 대표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지역의 특성상 올 수 있는 고객에 맞춰서 가격대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하셨고 상품 부분도 좀 조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한 조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타겟으로 삼았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또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김치냉장고를 처음 출시했을 때를 혹시 그 스토리를 아시나요? 처음에 그 회사가 가졌던 김치냉장고의 타겟 고객은 바로 강남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가릴 것 없이 이 김치냉장고를 모두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이 회사가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를 어떤 강남의 신축 아파트 주부들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모든 주거 환경에 맞춰서 마케팅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모든 집들이 이 김치냉장고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장성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초밥집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주변에 우리 가게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고객, 특정한 타겟층을 맞춰서 상품과 가격을 조정하고 개발을 하듯이 이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로 강남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라는 어떤 특정 고객들에게 집중하고 결국은 특정 고객을 만족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갔던 그러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밥집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라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나만의 컨셉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컨셉이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내가 점포가 됐던 일반적인 사업 자체가 됐던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분 자체가 고객들에게 인식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브랜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념들 자체가 이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통약 하면 타이레놀을 떠올리시고 타이레놀 하면 뭔가 카페인이 없는 부분을 떠올리듯이 우리의 컨셉 자체도 명확하게 처음부터 설정을 해놓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라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가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B급 문화, A급은 아니고 B급 문화다, 병맛이다, 보통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컨셉 자체가 노라조라는 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라조라는 그룹 자체가 자신만의 컨셉과 자신만의 어떠한 방향 그리고 자신만의 어떠한 타겟팅을 통해서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CF를 찍는 것처럼 뭔가 단기적인 성과 목표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중장년 창업자 분들도 명확한 타겟팅과 그리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컨셉, 방향성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안착하시고 적응하시고 확대해 나가시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창업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라조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룹이에요. 열정적인 그룹이고 지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15년간 그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부분, 물론 중간에 멤버가 교체가 되면서 약간의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컨셉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노라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창업하시면서 조금 힘들거나 준비를 하시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드실 때면 이 노라조가 불렀던 음악들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힘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